자, 지난 시간에 우리 행정상 법률관계 봤어요. 그래서 크게는 공법관계, 사법관계. 공법관계는 권력관계, 관리관계. 중요한 거는 이 관리관계에서 관리관계는 원칙상 어디로 간다? 소송으로 가면 민사소송으로 간다라는 특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는 특별하게 좀 따로 챙겨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공법관계, 사법관계 말씀을 드릴 텐데, 물론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분하는 건 기본으로 둬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공법관계 안에서도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게 뭐가 있나, 이런 걸 여러분이 따로 신경 써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오늘은 그러면 판례를 한번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이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국공유 재산이라는 거예요. 자, 국공유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 소유의 재산이라는 뜻이겠지. 근데 이 국공유 재산이 일단 두 가지인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국공유 재산은 행정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행정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다른 말로 판례에서는 공물이라고도 불러요. 공물이라고도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일반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의 소유의 재산이긴 하지만 현재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 것을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말이 좀 그렇잖아. 그래갖고 일반재산이라고 지금 바꿔서 부르는 겁니다. 판례에 잡종재산이라고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의하시고. 자, 기본적으로 이 행정재산과 관련해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그 안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행위 있죠? 허가를 해주는 행위. 자, 이거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합니다. 강학상 특허.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판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여러분,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그러면 공법관계일까 사법관계일까? 공법관계. 기본적으로 행정재산은 공법관계예요. 그쵸? 행정재산은 공법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요. 사용료를 부과하고 또 매각이나 자, 매각이나 행정재산을 매수합니다. 삽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요 사용료 부과하는 것을 우리가 강학상 급부하명이라고 그래요. 돈내나 급부하명. 그 다음에 이 매각 매수는 그냥 일반적으로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정재산을 처분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건 당연히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위에 거는 다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재산을 현재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일반 재산을 빌려주거나 그걸 대부라고 해요. 자, 빌려줬으면 돈을 받아야 되겠지. 그거를 우리가 대부료라고 그래요. 대부료. 야, 이거 지금 우리 행정 목적으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좀 쓸게요. 그럴래? 그랬어? 그리고 그 행위, 그 다음에 썼으니까 뭐 한 달에 한 100씩 월세 좀 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대부료를 부과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법관계. 이건 행정의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등한 지위에서 그냥 쓸 사람이 있으면 쓰는 거고 썼으니까 우리가 사적인 관계에서도 임대료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부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거고, 그것을 매각하거나 양형은 그냥 주는 거야. 팔거나 주는 것도 사법관계에 해당합니다. 사법관계. 근데 여기서부터 이거 기본적으로 그러면 행정재산과 관련된 거는 공법관계고 일반재산과 관련된 거는 사법관계네요. 그렇게 구분하면 되죠.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자, 일반재산 대부료 자, 강제징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돈 내. 그러니까 빌려 썼으니까 빌려준 값 내. 알겠습니다. 이게 주고받는 건 사법관계인데 안 내. 안 내면 강제적인 방식으로 징수할 수가 있어요. 행정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갑자기 대등한 지위에서 어디로 가는 거지? 우월한 지위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강제징수. 그 다음에 자, 국경의 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자가 있어요. 빌린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점유해서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요 둘은 그 재산이 일반 재산을 할지라도 무슨 관계에 해당할까요, 여러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공법 관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행정재산이면 공법관계, 일반재산이면 사법관계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일반 재산이라 할지라도 빌려주고 부과하는 거는 까지는 사법관계인데 안 냈을 때 강제징수하는 거는 공법관계고 그 다음에 무단점유자 뭐 대부한 것도 아니고 뭐 매각한 것도 아니고 양해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도 우월적 지위에서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너한테 변상금을 요청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공법관계라는 거, 그거 잘 구분하시고. 두 번째, 직원 근무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근무 관계. 자, 직원 근무 관계에는 일단 크게 공무원. 자, 공무원이 되고 공무원에서 잘리고 그런 거 다 무슨 관계일까? 당연히 공법 관계겠지. 자, 공무원,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지자체 근무하는 청원경찰, 그 다음에 조합의 직원, 공공조합의 직원, 조합의 직원, 그 다음에 국공립학교. 자, 국공립학교의 선생님, 교원, 심지어 우리 판례는 이런 것도 있어요. 국립대학, 대학마다 여러분 행정실 같은 데 가면 조교 선배들 있죠. 국립대학 조교까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힌, 그냥 교수가 해라 해서 하는 거 말고, 정상적인 절차에 뽑힌 국립대학 조교까지. 자, 다 뭘로 보냐? 공법관계로 봅니다. 공법관계로 봐요. 자, 그 다음에 무슨 공사의 직원, 그 다음에 무슨 공단 직원, 공사나 공단의 직원, 그 다음에 사립학교 선생님. 자, 기본적으로 사법관계라고 봅니다. 사법관계라고 봐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두 개 정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 요 조합의, 공공조합의 직원은 기본적으로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라고 보는데, 주한미군. 자, 주한미군 한국인,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이 있어요. 한국인 직원, 의료보험, 아유, 길어. 의료보험조합. 자, 이거는 이제 끝나는 것은 우리가 조합이면 공법관계, 공사나 공단이면 사법관계 이렇게 외우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웠을 때 함정에 걸릴 수 있는 게 이것도 조합이거든. 근데 이거는 사법관계.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조합이 아니야. 그냥 말만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거니까 요것만 주의하시고 요거 주한 이거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의료보험조합은 공공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합 직원이라 하더라도 사법관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 사람인데 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원처분주의 할 때도 우리가 다시 공부하게 되는데, 자, 사립학교 교원이 잘렸어 학교에서. 그러면 그거는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거야. 사법관계. 그런데 잘렸는데 잘린 교원은 뭐를 할 수 있냐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교원 소청 심사. 그래서 만약에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 소청 저 잘린 거 잘못된 것 같은데 심사해 주세요. 자, 교원 심사, 교원 소청 심사를 만약에 거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법적 성격이 바뀝니다. 그때서부터 이 교원 소청 심사의 결과를 가지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거친 후에는 공법 관계로 전환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애초에 국공립학교 선생님이 잘리는 것은 처분이야. 바로 항고소송에 갈 수가 있어. 근데 사립학교 선생님이 잘리는 것은 처분이 아니야. 사법관계니까 처분이 아니지만 만약에 그분이 교원소청 심사를 거쳤어. 그러면 교원소청 심사의 결정은 처분이 또 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부터 공법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정리하는 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직원관계에서, 직원 근무관계에서 제가 공간이 없어서 이쪽에다 쓸게요, 여러분. 자, 시립무용단원,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원, 자,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자, 어디야?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분들. 그 다음에 지방직이 아니라 지방직 중에서도 지방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보통 급수도 높고 박사학위 정도 있고 해당 연구 분야에 좀 특출난 그런 분들을 따로 뽑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 응시하는 그런데 사이트 보면은 지방 전문직 공무원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지방 전문직 공무원. 자, 이분들과 맺는 계약은 이런 분들과 맺는 계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법상 계약입니다. 공법상 계약이고, 자, 공법상 계약이고 이들은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공법상 계약이니까 당연히 공법관계지. 공법관계인데 이들은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당사자 소송으로 갑니다. 자, 공법상 계약 당사자 소송으로 가면 시립무용단원, 시립합창단원, 뭐 앞에 광주가 붙던 서울이 붙던 상관없어요. 공중보건의사, 지방전문직 공무원의 뭐는 직원 근무관계는 자, 공법상 계약의 형태로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이런 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재건축조합의
조합 총회 결의 사항이 있어요. 총회 결의에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있습니다. 효력. 자, 효력을 다툴 때. 자, 요거는, 요런 거. 조합 총회 결의. 예, 조합 총회 결의 있잖아요. 이건 직원관계랑은 좀 성격이 다르죠? 요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공법상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공법상 합동행위. 합동행위라고 하고, 이런 것들도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를, 자, 요거 따로,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또 정리를 해주세요.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 또 몇 가지 더 볼게요. 기본적인 이제 계약 관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관계. 자, 세 번째 계약 관계. 자, 계약관계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공계약. 이걸 다른 말로 조달계약이라고도 얘기해요. 공공에 맺는 계약을. 자, 조달계약. 자, 당연히 이걸, 조달계약이라고도 하고, 당연히 입찰 형식으로 하면 입찰계약이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여기서는 공공이 중요할까, 계약이 중요할까?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계약이 중요해, 계약. 그러면 사법관계, 공법관계? 사법관계입니다, 사법관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사법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입찰 계약. 계약은 이제 계약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자, 입찰을 하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행위. 또 역시나 사법관계입니다. 사법관계. 그 다음에 입찰할 때 한 명만 입찰하지는 않잖아요. 여러 명이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이란 걸 내.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대학 갈 때도 대학 원서비 내죠. 원서비 내는데 그거 대학에서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그래서 국가가 이제 공공계약을 맺을 때 사람들한테 입찰 보증금을 받거든. 근데 입찰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이에요. 근데 세 팀이 들어왔어. 근데 그 중에 한 팀의 한 팀에게 입찰 낙찰을 해줘서 입찰 계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그럼 나머지 두 팀은 뭐 입찰 보증금 날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입찰 보증금을 안 돌려주겠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입찰 보증금의 국고 귀속 조치. 입찰 보증금을 국가에서 가져가겠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토지 수용 같은 거 할 때, 그치? 토지 수용 같은 거 할 때, 협의 취득이라는 걸 합니다. 일단 협의 취득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협의를 통해서 국가가 그냥 공공사업을 해야 돼. 도로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좀 쓰는데 평당 얼마를 우리가 보상해 줄게 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오케이 해서 협의를 했어요. 그 협의를 해서 그 땅을 가져가는 행위를 우리가 사법관계라고 봐요. 이건 개인과 개인이 맺는 그런 관계와 비성격이 똑같다. 대등한 관계다. 그래서 협의 취득.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다시 살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 짓는데 지세요. 그리고 나서 근데 지으려면 여러분, 자 여기 도로를 그러면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근데 여기 도로를 놓는데 놓는 기간 동안에 우리 집을 내가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겠죠. 놓는 기간에. 그래서 뭐 여기 차량도 들어와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도 쳐야 되고 이러잖아. 대신에 이거는 나중에 도로로 쓸 땅은 아니야. 그럼 이 땅을 제가 지금은 다시 넘기는데 나중에 다시 제가 살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걸 환매라고 하는 거, 환매. 아시겠어요? 환매. 그러면 그 환매건도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 다
사법관계에 해당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계약관계 중에서도 만약에 입찰을 하는데 행정청이 자, 행정청이 입찰 참가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요. 자, 여러 업체에서 입찰에 들어왔는데 그 업체는 입찰 안 받아. 그 입찰 참가할 수 없어. 라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에서 넌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법관계에 해당합니다. 공법관계. 그 다음에 우리 판례 중에 중학교 의무교육 위탁관계. 자, 이런 거 공법관계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요거 주의해야 돼, 요거. 자, 그런데 공사가,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라든가 이런 데가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했어요. 그건 공사의 경우는 사법관계에 해당합니다. 행정청이 이거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지. 입찰 참가자 제한 조치는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죠. 행정청이 했으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사가 하면 그거는 대등한 지위에서 한 거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금관계 좀 볼게요. 세금관계. 세금관계. 조세. 금전관계.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조세 부과. 안 냈어? 혹은 조세 부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채무관계. 자, 당연히 여러분 공법관계겠죠. 당연히 우월적 지위에서 조세 부과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근데 이 조세의 요축은 여러분 어느 소송으로 가는지까지 정리가 좀 돼야 돼요. 당연히 공법관계고 소송은 어느 소송으로 가겠어요? 당연히 항고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건 다 뭐라는 거야? 처분이라는 거지, 처분. 처분성이 있어서 항고소송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 이제부터 중요해. 노란색으로 쓸게요. 자,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물건 같은 거 살 때 내는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내서, 자, 환급세액을 줘라. 자, 지급 청구. 자, 세금 걷어가는 사람에게, 자, 거기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이 냈으니까, 환급을 해달라라고 청구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당연히 공법관계에 해당합니다. 공법관계에 해당하고. 자, 제가 여러분 한꺼번에 말씀드릴 테니까. 자, 요런 게 있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지방 소방 공무원이 자, 공무원이 추가 근무 수당이 있어요. 를 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달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당연히 공법관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자,
얼마를 환급해 줘야 될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법에서 정해진 대로 집행을 하면 돼요. 행정청은. 몇 퍼센트 그냥 몇 퍼센트에 환급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추가 근무 수당 다 정해져 있죠, 이미.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얼마인지. 3시간 했어? 그럼 3시간 거 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부가가치세, 환급세, 초과 근무수당 주는 거, 그 다음에 퇴직연금도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자, 법에서 정해진 대로, 공법에서 정해진 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의관계가 아니라 이의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냥 집행만 하면 돼. 아시겠죠? 행정청이. 자, 그래서 요 3가지는 뭘로 또 외우셔야 될까요? 당사자 소송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당사자 소송.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오납. 가오납이라는 것은 세금을 너무 많이 냈거나 아니면 잘못 냈거나.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세금을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모르고 200만 원인 줄 알고 20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근데 또 그냥 받았네 그쪽에서. 그러면 지금 100만 원은 제가 너무 많이 낸 거죠. 잘못 낸 거지. 자, 보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100만 원만 내면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자, 내가 200만 원을 냈어.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내 200만 원에서 이 사람이 지금 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왜? 200만 원 냈으니까 100만 원은 어차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제가 근재 씨한테 30만 원을 껐어. 근데 이제 돈을 갚았는데 내가 30만 원을 착각해서 50만 원 꾼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50만 원을 갚았어. 그러면 우리 둘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의 20만 원을 근재 씨가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죠. 나의 100만 원을 국가에서 갖고 있게 되는 거지. 세금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0만 원을 받았으니. 그것을 4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부당이득이라고 해요. 아무런 이유 없는 이득이라는 뜻이야. 부당이득이라는 거. 부당이득. 부당한 이득이 아니라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서 부당한 이득이 아니라 이유 없이 갖고 있는 이유 없이 생긴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내가 근재 씨한테 30만 원밖에 안 껐는데 50만 원을 갚았으니까 20만 원 돌려달라고 하는 얘기나 국가의 세금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200만 원 내서 100만 원 돌려달라는 얘기나 똑같은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 그러니까 부당하게 네가 갖고 있는 거 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어떤 우월적 지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인정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법 관계입니다. 사법 관계니까 당연히 민사 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민사 소송이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민사 소송이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표시해드리면 요거 많이 나와요. 요거. 뭐 요즘에는 이런 것도 좀 나오던데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당사자 소송이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많이 나오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사법관계이며 민사소송으로 간다. 근데 이거는 요 관계를 물어보거든 보통 이 소송을 물어봐. 그러니까 소송까지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공공서비스 한번 볼게요. 공공서비스. 자, 공공서비스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수도가 있어, 수도. 수도. 이 수도에는 하수도도 포함해. 여러분, 수도는 상수도, 하수도가 있어요. 상수도, 하수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 하수도도 다른 거라고 생각할까봐. 자, 이 수도는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물 없으면 죽죠. 그래서 이거는 공법관계야. 근데 나머지 국가에서 공급하는 전기 없는다고 죽나? 그렇진 않겠지, 그치? 전화, 가스, 철도, 자, 이런 거에 대한 공공서비스 지급관계는 사법관계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외우면 되겠어? 수도, 물은 없으면 죽는다. 수도는 공법관계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거 여기서 간단하게 다룬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공법관계, 사법관계가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손해전보제도라고 이제 나중에 중요하게 배울 거예요.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이 있어요. 자,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이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손해배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은 무조건 민사로 갑니다. 민사 소송으로 갑니다. 민사. 국가가 손해배상의 주체가 돼도 민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은 국가배상이라 할지라도 민사 소송으로 간다. 손실보상은요, 민사로 간다. 하지만 손실보상 중에서 손실보상은 국가의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좀 발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끔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따로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게 있는데, 이게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을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손해전보, 즉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어디로 간다? 자, 손해배상은 사법관계로 이해를 하고 민사소송으로 가는데, 자, 하천법과 관련한, 하천구역 편입토지와 관련한 보상은 당사자 소송으로 본 그런 판례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판례를 제가 총 한 6가지 주제로 묶어본 거예요. 판례가 굉장히 많은데 묶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교과서 지금서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디까지 봤었죠? 지난번에 74페이지까지 봤나요? 75? 자, 새 책 가지고 계신 분 어디까지 봤죠? 71페이지까지 봤나요? 72페이지부터 보면 돼요. 오케이. 7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상 법률관계는 뭐라 했냐면,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건데, 첫 번째 줄 후반부터 읽었습니다. 행정 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가 행정 주체여야 행정상 법률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행정상 법률관계는 무조건 공법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쪽 주체가 행정 주체면, 한쪽 당사자가 행정 주체면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보는 거고, 그 성격에 따라서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보실 거 없고요. 73페이지에 가면 포인트 있지, 포인트. 구별의 실익 별표. 자, 당의 법률관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그 관할 재판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거다. 즉, 민사소송으로 가야 될지, 항고소송으로 가야 될지,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될지에 따라 때문에 보는 거다. 그 밑에 밑줄 그어주세요. 즉, 공법관계는 행정소송으로. 여기서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을 합친 말이죠. 그쵸? 자,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으로 관할하게 된다. 거기만 밑줄 그어주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공법과 사법의 교착과 융합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이런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안 보셔도 되고요. 그 75페이지 제4절 행정사 법률관계 종류 볼게요. 자, 일단 공법관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법관계에서 권력관계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뭡니까?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 그 옆에 일방적으로, 쌍방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틀려요. 일방적으로. 그 다음에 특징으로 내려오면 뭐 공정성, 확정성, 법률 유보 이런 데다 좀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권력관계는 기본적으로 공정성과 확정성이 있고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 유보가 확실해야 되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관리관계 보도록 할게요. 관리관계. 첫 번째 점 밑줄 긋습니다. 공물, 공기업 등을 관리, 경영하는 것. 그래서 자, 그 조금 지나서 사업의 관리 주체의 지위에서 국민을 대하는 관계. 그래서 자, 그리고 특징에서 원칙적으로 사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 다음에 자, 불복 절차에서 자, 요 말 중요합니다. 예외적으로 공익성이나 윤리성이 강한 경우 분쟁을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한다. 됐죠? 거기서 행정소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란 말이 중요한 거야.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관리관계 중에서 대부분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공익성이나 윤리성이 강하게 강조되는 파트에 대해서는 당사자 소송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론만을 가지고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할지 민사 소송으로 갈지 딱 구분할 수 있으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누가 하겠다는 거야? 판사가 하겠다는 거야. 공익성과 윤리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판사가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것, 안 가는 것 구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그러면 지금까지 판사들이 당사자 소송으로 구분했던 것만 외우면 돼. 왜 판사들이 그렇게 생각했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면 돼. 우리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판사들이 그렇게 봤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법관계 두 번째 줄부터 읽고 오세요. 국고의 주체로서,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국민과, 자, 중요한 말 나오죠. 대등한 위치에서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자, 여러분, 대등한 관계에서 공법상 효과를 발생시킬 때는 무슨 관계? 관리관계. 그걸 관리관계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관리관계, 자, 여러분 보세요. 권력관계냐 관리관계냐라는 것은 우월적 지위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고, 그러니까 권력관계냐 나머지냐는 우월적 지위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사법관계. 사법관계하고 나머지 두 개는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느냐라는 거야. 그러면은 가운데 껴있는 관리관계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관계 자체는 대등한 관계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려드린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잘 이해를 하세요. 사법관계는 그냥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권력관계는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관리관계는 공법의 지위를 받지만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야. 한번 꺾어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슨 싸움이다? 판례 싸움이다. 판례 표시하겠습니다. 1번 판례 발표. 자, 잡종재산. 국유 잡종재산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사법관계이다. 맨 마지막에 있죠? 사법관계이다. 밑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발표 주십시오. 조세 가원합금 환급 결정. 자, 조세 가원합금 환급 결정. 이거 얘기하는 거죠? 가원합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환급 결정을 하는 것은 사법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공사 직원관계 사법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디 동그라미 쳐야 돼요? 공사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공사 직원관계 사법관계입니다. 사법관계.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별표
판매권 사법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8번도 별표. 입찰 보증금을 국고에 기소시키겠다는 거 사법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번 볼까요? 77페이지 10번. 자, 의료보험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직원 의료보험 조합이야, 조합. 조합인데도 사법관계예요. 이거는 지금 의료보험 관련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공조합. 조합은 공법관계, 공사나 공단은 사법관계 이렇게 나눌 때 그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게 이제 10번 판례가 되는 거고요. 자, 철도 사법관계라고 그랬죠. 수도 빼고 사법관계라고 했어요. 수도 빼고 사법관계. 12번도 별표 협의취득 사법관계. 자, 그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1번 별표 치세요. 여러분 77페이지에 공법관계로 본 판례 1번. 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단순하게 공부하면 안 돼. 자, 공사공단은 사법관계, 조합은 공법관계. 공무원이나 조합, 청원경찰, 자, 조합 그 공법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직원의 근무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급여. 이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급여는 뭐냐면 공무원 그 연금관리공단에서 일하는 직원의 월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금을 주는 돈을 급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무원한테 연금 주는 거 있죠. 그걸 급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단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단의 기본적인 직원 관계는 사법관계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연금을 얼마를 줄까? 연금을 줄까 말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공법관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을 낸 공무원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이 급여와 관련한 관계는 공법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단순하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서 자 78페이지 2번 별표. 국유 일반 재산의 대부료 강제 징수에 대한 체납 처분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글씨가 크게 보여야 돼요? 강제 징수라는 글씨가 크게 보여야 되죠. 대부료 부과는 사법관계입니다. 일반 재산에 대한 대부료 부과는 사법관계. 하지만 그걸 내지 않았을 때 강제 징수하는 거 공법관계예요. 그 구분되죠? 그래서 여러분 2번 판례도 별표. 그 다음에 3번 판례도 별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도 공법관계. 그 다음에 행정재산의 사행수익 허가는 당연히 공법관계죠. 당연히 공법관계고.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판례 체크해 주시고, 자, 복습할 때 제가 지금 불러드린 판례 위주로 복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잠깐 끊었다가 우리 행정 주체에서부터 또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